하면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CR에서 뭔가 팡해서 봉황으로 탁 나가니까 R이 먼저라서 봉황으로 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보면 어쨌든 이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닭이 먼저 있어야지 이치로 떨어져서 내가 CR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거 이거랑 또 똑같죠. 얘기하는 게. 무주 세상하고 우주 세상을 대립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면이 있어. 엄마가 있으니까 떨어져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고 닭이 있는 거고. 내 상태를 보면 뭐 알이 있어야지 깨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나를 봤을 때는 알이 먼저인 거지. 내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일단 알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똑같은 거죠. 닭이 먼저죠, 닭이. 닭이 먼저야? 예, 확실해요? 예. 닭은 그럼 어디서 나왔는데? 이치에서 나온 거죠. 이치는 알이에요, 닭이에요? 이치가 닭이죠. 그러면 닭은 알을 안 낳고 닭은 완성체인 사람같이 알을 안 낳고 사람 낳는 것처럼 닭은 닭닭닭닭 낳았나? 우리가 알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쨌든 모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닭이 있다고 하면 또 닭의 모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의 모체는 닭이라는 것은 어쨌든 순환이 알로서 나오니까 그럼 알이 있어야지 또 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치에 알이 있어야지 이치라는 게 나오잖아. 닭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도대체. 똑같아요. 똑같아? 닭이 먼저든 알이 먼저든 상관없어? 시공간을 떠나서 똑같아요. 아니, 시공간을 다 합해도 똑같아. 양면을 다 합치면 닭이 달걀이고 달걀이 닭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네. 이런 비겁한 설명이 어딨어? 일시무시 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닭인 상태야, 알인 상태야. 이 일이 똑같아요. 닭이야, 알이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에서 나왔으니까 얘 지금 닭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 나나 똑같은 나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근접한 설명이야. 닭이 먼저든 달걀이 먼저든 제가 슈타이너 할 때 그래서 설명 다 드렸다고 한 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시선이 여기서 보느냐 저기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느냐 저기서 보느냐. 이 이치는 밑에서 올라가느냐 위에서 내려오느냐 이치가 떨어지느냐 내가 깨닫느냐 하는 이 위치상으로도 보면 그렇고 세상으로 봐도 무주 세상 우주 세상 이치 세상 물리 세상 이렇게 봐도 설명한 걸로 봤을 때는 맞죠. 근데 한 단계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 그게 또 위치가 바뀌잖아. 또 올라가면 또 바뀌죠. 또 올라가면 또 바뀌죠. 또 올라가면 또 바뀌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됐다? 달걀이 됐다. 일로 갔더니 얘의 엄마가 있어야 돼? 달걀인데?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지? 달걀. 달걀이 먼저? 달걀이 먼저.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뭔가의 악의에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노릴 수 있는 거죠. 그 마당에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누가 먼저야? 뭐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닭하고 알하고 혼재돼 있네요. 그러면 닭하고 알하고 교집합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집합이 먼저다? 그럼 반은 알이고 반은 닭이에요. 그게 먼저야? 다 왔는데. 교집합. 다 왔는데. 교집합? 교집합 이전에도 이미 다 왔어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죠. 이미.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이러면 이미 벌써 다 힌트 나간 거잖아요.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누가 먼저예요? 도대체 뭐가 먼저야? 내가 먼저예요. 응? 내가 먼저. 아니, 그쵸. 두 분이 먼저예요, 두 분이. 닭이니 알이니가 아니라 내가 먼저야, 내가. 이게 뭔지 아세요? 창조예요, 이게. 내가 먼저야, 내가. 닭이니 알이니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그러면. 내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답.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시선에 따라서 다 다르지.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물질에서 보는 거에 따라 또 다르지. 유명, 만물, 지모. 물질 세상 안에서의 탄생을 얘기했을 때는 유명, 닭이 있어야지 품고서 알을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치 세상까지 품어버리면 그곳에 큰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이치 세상 바운더리 안에서 닭이 나가는 거지. 커서 알이 있어야 그게 커서 닭이 되니까.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것도 물리 세상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쟤네들은 내가 우주에서 저기서 DNA를 알부터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서 닭도 나가고 말도 나가고 실은 사람까지 나갔는데 쟤네 왜 알하고 닭하고 갖고 싸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네 알이네 이런 생각할 때 분명히 제가 정신 차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야? 내가 닭인지 알인지 보고 있네. 내가 닭인지 알인지 보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닭이 먼저라면 닭이 먼저인 거예요. 알이 먼저라고 하면 알이 먼저인 거야. 그게 무슨 힘이야? 창조력이에요. 그게 창조의 힘이야, 그게. 당당하게 닭이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알이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치 따라 다르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꿀밤 맞아야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걸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해줘야죠. 또 그거 깨달음의 위치에 따라. 이런 것들 다 우리 전에 했었고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뭐 어떤 수많은 이론을 다 갖고 와서 밝혀냈다고 해도 내가 먼저가 뭐예요? 제일 상위의 이치야. 내가 먼저인 것이 제일 상위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누가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다 갖고 오란 말이에요. 뭐가 먼저인지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엔 뭐가 먼저인 게 먼저다? 내가 먼저인 게 먼저다. 내가 있어야 닭이고 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게.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어디에 보니까 자기는 그 답을 알고 있다면서 얘기를 안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뭐라 그러나 보자 기다리고 있어 지금. 뭐라 그러나 보자. 아 근데 때마침 진짜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도 깨달음 수준이 높은 거죠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계속 돌려보세요.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어쨌든 비슷한 답은 내어드렸지만 그래도 의심하면서 계속 고찰하잖아요. 그러면 딴 쪽으로 엄청 이치들이 들러붙어요. 진짜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이러면은 계속 이치의 끝, 물질의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치가 막 들러붙어. 생각외로 이것과 별개의 것들이 막 들러붙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딴 사람들이 꽤나 배웠다는 사람들이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답을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내가 먼저다 이러면 그분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할까? 저 미친놈 뭐라 그러는 거야. 모르겠지 이런 뜻을. 그렇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다 와놓고 그럼 지금인데 그러면은 그걸 보는 무가 있고 그럼 지금엔 내가 있는데 이러면서 왜 당당하게 내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게 그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다라는 힘이 그냥 강하게 나와야 돼. 자유의 철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유의 철학 내용을 본다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책의 내용을 본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강의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박 선생님의 자유의 철학 강의, 그다음에 책, 그리고 제 강의가 또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분들만의 자유의 철학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거죠. 진짜 자유의 철학에서 뭐를 얻어야 되는 건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게 슈타이너의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요. 그게 초감각세계에 이르는 길이어서 제가 자꾸 그 심정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슈타이너도 분명히 자유의 철학 이 당시 그 이전의 공부들이 지금 막 짬뽕되면서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유의 철학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 스승이나 선지자나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빗대어 가면서 대항하면서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를 증명하면서 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다시 4, 3, 2, 1, 7, 8, 9, 4, 3, 1, 1, 2, 3, 4, 5, 6, 7, 8, 9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과정. 지금 이 책을 읽으면 그게 확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신지학이 나오면서 아카시아 연대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똥막대기로 서 있는 힘이 아주 세니까 이 인지학이라고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12감각 이러면서 교육적인 면으로 지금 현실에 풀어버리잖아. 그게 자명한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한 10년만 더 있었어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 슈타이너는. 역할을 남겨두고 가서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는. 10년만 더 있었어도 가만히 안 뒀겠죠. 이게 그래서 허경영 선생님도 그렇고 슈타이너도 그렇고 쟤는 사고인데 뭘 저걸 사고라 100년 전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개별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니까 제가 뭐라고 떠들지 간에 관심 있으면 일단 듣는 것이고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완전 허락 자체가 안 됐잖아. 그런 세상에서 사고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옛날에는 그 사고를 분리시켜서 설명한다는 수준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수준이에요? 제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는 그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과업은 또 생긴 거예요. 똑같은 과업 수준이. 수준은 높아졌지만 과업의 어떤 무게감은 슈타이너나 저나 비슷하게 안고 있는 거지. 자리가 얘기하는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무래도 답인 것 같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아, 그 포인트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네. 문제 이런 식으로 이 고찰이나 통찰의 방향을 자꾸 설정하시다 보면 이게 길이 보여요. 자꾸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슈타이너 쫓아서도 계속 가시고 길 따라가는 것 중에는 안전한 길이에요. 슈타이너 따라서 가는 게.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도 슈타인의 약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보세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왜 했을까 이제 약간 이러면서 그냥 글로써 아 이건 이해가 안 돼. 쟤는 뭐라 그랬지? 쟤는 뭐라 그랬지? 막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군데군데 슈타이너가 이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쉽게 전체적으로 쭉 읽었는데 아 슈타이너가 얘네들 지금 엄청 갑갑해하고 있네.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을 제가 자꾸 써놓잖아요. 그런 마음을 알면 글이 달리 보이게 돼 있어요. 지식을 파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뭐가 문제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약간 들여다보면서 보면은 글이 또 완전 달라지는 거죠. 제 강의를 듣고 그 힘이 생기면 완전 또 강의가 달라져요. 포인트가 완전 다르거든. 중요도가 완전 바뀌어요. 중요한 부분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본적인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포인트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쫓아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개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디비주얼과 어쨌든 퍼슨을 설명하는데 그 포인트도 중요한 건 실은 그게 아니라 개인성을 가지고 개별 인간으로서 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죠. 결과론적으로는 그 위치에서 본다 그러면 양쪽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공안 중에서 딱 이 공안이 뭐가 있어요. 지금 양쪽이 다 보이는 공안이 뭐예요. 전산상 후산상. 그렇죠.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전삼삼 후삼삼에서 양쪽을 다 보는데 슈타인더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그리고 나서 앞뒤 전후 좌우 상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자꾸 뭔가 궁금한 것이 자꾸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물리적 이치들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근데 그 고찰을 통해서 자꾸 커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물리적 고찰이 훨씬 커져요. 그 힘이 엄청나. 그러니까 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로는 어떤 느낌까지 알고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힘이 좀 약하긴 하지만 가는 것하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느낌을 계속 반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느낌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뛰잖아.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 그 의미인 거예요. 갔는데 내 꼬리를 물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갔는데 또 물었네? 갔는데 또 물었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 고찰의 통찰을 천부경을 통해서 세세하게 조금 분할시켜 가지고 자명함들을 찾아내면은 정말 시공이 일치되는 깜짝 놀람을 얻어요. 깜짝 놀람을. 특히 이런 고찰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뺑뺑이 막 돌리고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심지어 이거 한 판 요렇게 탁 그리는 게 천부경 하나. 이거 안에서도 굴레 요렇게 그리면 여기도 천부경 하나. 요렇게 그리면 여기도 천부경 하나. 또 이 커다란 굴레의 굴레도 여기서 만나면 또 천부경 하나. 이게 지금 우주적 크기를 보시란 말이야. 이 전체 자체가. 그런 고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미시와 거시를 완전 오가면서. 미시라 그래서 그게 무슨 원자 세상이 아니에요. 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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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거시라 그래서 우주가 아니라 우주의. 그런 와중에서 메커니즘을 딱 찾아내면 그 이치가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환의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그 환자리가 그것도 지금이네요. 그럼 그렇죠. 모든 지금. 표현이 너무 좋죠. 지금 이제 막 나오나 봐, 뭐가. 그 표현이 너무 좋잖아. 뭐든 지금 표현은 그렇게 해도 돼요. 표현은.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딱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든 지금 아닐까? 그것도 모든 지금이죠. 얘도 이 원의 모든 지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의 고리들이 엄청나게 막 굴러가고 있는 이 폭풍의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 상태.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림 막 그리잖아요.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이 폭풍우 속에 또 핵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무게 중심이 지금 여기가 진짜 무게 중심이라고 하면, 그죠? 이게 아니라 이런 커다란 판의 무게 중심이 여기라면 이게 진짜 중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요? 거시적으로 보면 응, 그 시점은 계속 바뀌니까 응. 끝이 없는 무한대잖아요. 그렇게 보면 끝이 없는 무입장으로 보면 이게 일시로 보면 그 중시점이 잡힐 수도 있는데 무의 그러니까 세계. 여기 더 큰 우주가 네. 있고 이쪽으로 더 큰 원이 막 이렇게 지나가.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판에서 여기가 중심이야. 내가 이 우주에 있을 때는 여기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전체 판을 보니까 무게중심 이를 확 옮겨갔어. 여기야. 그럼 여기가 중심 아닐까? 제가 보는 거는 그 전체라는 게 무한대로 이치적으로 무한대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음, 양이라는 게 거시 세계가 끝이 음. 없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점이라는 게 중심이 어디예요? 그거는 이게 무인 것 같아. 무의 극명한 자리. 순간. 그래서 중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난가요? 나죠, 나. 제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 막 그리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중심 자꾸 제가 옮기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중심이야? 지금 제가요, 실제로 이렇게 원 그려놓은 거, 이거 하나의 우주들이에요. 여러분 화면 안에 그려놓은 거. 지금 여러분은 우주를 거시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 여기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무든 아니든 우주가 10개 겹쳤든 100개 겹쳤든 그게 무한대든 간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오케이. 이거 중심 나.
닭이 멀전에 달걀이 먼저니 충격을 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계속 막 그래서 전에 그랬죠. 막 몰아치면은 나 잃어버린다고. 그래도 딱 정신 차리고 나 내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 근데 이제 이것도 상황이 좀 여러 가지죠. 물질 세상으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실제로 중심을 찾아야 되잖아. 물질 세상으로 이치가 떨어질수록 그것의 중심은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뭐야? 진짜 정점의 이치기 때문에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 무조건 나야.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막 올라오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막 파다 보면은 나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막 파다 보면은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있구나. 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새로 고침 하면서 자꾸 넘어가야지 그냥 막 빠지다 보면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좀비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좀비 상태로 있는 게 지금 물을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봐도 돼요. 물질 세상의 좀비, 무주 세상의 좀비, 무의 좀비, 우주 이치적 좀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 실제로 물리적으로 봐도 출근해서 들어와서 뭐 좀 먹고 쉬고 자고 출근해서 이거 여러분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볼 때는 그게 어떤 상태인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요. 동무도 있는 거고 이쪽에 나도 있고 당연히 이쪽에 나도 있는 거고 이건 당연히 이치니까 무주 세상에도 그들이 있고 여기도 그들이 있고 여기는 또한 나도 있고 이쪽에 나도 있고 이거 음양 이치 아닌가. 그들 또한 있고 동무 또한 있는 게 겨울 있으면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게 순수하게 순리 아닌가.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길거리에 개돼지도 있어야지 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세계를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굴리는 사람의 토대가 있어야지 그들이 있고 또 내가 있는 것 아닌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이 요대로 끝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태어났다 그랬을 때 어떤 상태일까? 이 상태예요. 태어났을 때 어떤 상태일까? 이 상태예요. 그 사람은 뭘 볼까? 이 상태만 보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들 나 이치는 그렇게 풀어지니까 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상태예요. 100년 후에, 만년 후에, 천년 후에, 억년 후에 태어나도 나는 늘 이 상태를 보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알 뿐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못 지내본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어떠한 하나의 상태인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업이에요. 신기한 거 너는 또 기억을 못해. 그 정도 업이면. 돌아가는 게 이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멈춤이야, 여기가. 그 상태가 멈춤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서 땅 끝나버리면.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치는 굴러가지.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매트릭스예요. 이러고 딱 죽어봐. 그러면 음양 또 딱 죽어 또 음양 또 음양 계속. 그게 윤회의 굴레예요. 다른 윤회 굴레의 업의 카르마의 색깔만 바뀌어서 날 뿐이지 계속 이 굴레에 갇힌다는 얘기죠. 뻔하죠. 이 굴레에서 벗어날 힘은 강력한 서원에서 나오는 각인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 윤회의 굴레를 진짜 탁 벗어나서 바라보는 순간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자꾸 끄달리는 상태로 자꾸 글로 갔다 왔다 자꾸 이러는 거야. 결과값은 그래요. 모르겠어. 지금 만약에 이 자꾸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순리는 그냥 그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리의 먹잇감이다. 순리의 먹잇감. 순리 중독되면 또 그렇지. 순리의 중독. 어, 이제 그냥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에서 이치 세상의 영. 자, 일시무시해서 천지인이 이렇게 나오면 사성이 되는 것까지는 오황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치인지 아닌지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중간에 딱 하고 앉으면 육방세계가 열리면서 내가 여기 지금 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은 깨진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이 육방세계가 잘못 열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지구 진리안. 이거 뭐 잘못됐어. 깨쳤어. 그럼 서서히 7번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8방을 열기 위해서. 자, 우주 세계, 이 섭리까지도 지금 좀 깨졌네. 여기 이치 가득하구나. 이 이치를 통해서 이거 뚫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서서히 7의 자리로 바뀌죠. 이 5의 자리가. 7의 자리로 서서히 바뀌면서. 그러면 어떤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을 통해서 8방 세계가 열리면서 나머지 한 세계가 더 열린다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1, 2, 3, 4차원을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차원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무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있다. 여기까지는 혼의 혁명, 정신혁명이라고 볼 수 있으면 오송혼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으면 7의 자리는 영성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까지는 하위 차원의 연계라고 봐도 되죠. 8방 세계 드디어 영계 시민이 됐을 때는 한 차원 더 한 걸음 물러나서 영계의 시민인 나를 바라보고 무로 가기 위해서 한 방향을 더 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대우주 자체가 되는 순간인 거죠. 대우주. 대우주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우주 바운드리 우리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냥 전체 우주의 어머니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신 정도보다도 더 뛰어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10의 자리로 가면 무가 되죠. 당연히 무가 되죠. 여기서도 똑같은 메커니즘 한 번 더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에서 어느 자리가 바로 또 열려요? 이 자리가 바로 열리죠. 5의 자리가. 5의 자리가 설정이 다시 되는 거야.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깨닫는 사람의 입장,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해서 깨닫고 지천명을 넘어서 고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영계시민이 되어서 내가 이치가 되는 과정을 쭉 하고 물리적으로 내가 커가는 과정, 다른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방향이 어쨌든 뚝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치가 돼. 자, 그런데 지금 이치가 됐는데 무료님 뭘 보시는 거냐면 내가 5의 자리에 다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치가 이렇게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10의 자리에서 9, 8, 7, 6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치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본인의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분리시켜서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라고 지금 약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그 방향이 그 방향이다 라는 거죠. 이치적으로 따지면 물리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벌어졌지만 내가 1, 2, 3, 4, 5, 6, 7, 8, 9, 10 하는 와중에서 내가 5의 자리에 설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6, 7, 8, 9, 10 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나의 이치는 역순으로 4를 알고 3을 알고 2를 알고 1을 알면서 0까지 알고 나서 동시에 90자리로 확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6, 7, 8, 9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4를 알고 3을 알고 2를 알고 1을 알아야지 7, 8, 9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4, 3, 2, 1, 0 하는 이치를 모르면 7, 8, 9, 10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치를 공부해야지 하면은 4, 3, 2, 1, 0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거 4, 3, 2, 1, 0 했다고 해서 7의 자리 못 앉아. 그거는 자칫 섭리만 아는 좀비로 빠지기가 쉽상인 거예요. 자꾸 그 시선만 갖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영성을 조금 알고는 있으나 계속 4, 3, 2, 1, 4, 3, 2, 1, 0, 4, 3, 2, 1, 0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일단 7, 8, 90 넘어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은 따로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안 넘어가고 자꾸 7의 자리 기웃기웃거리면서 5의 자리가 조금 자명해졌다고 왜 역순으로 자꾸 4, 3, 2, 1, 0, 4, 3, 2, 1, 0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동시에 막 뱀이 꼬아져 올라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나도 커가고 있고 이치는 다시 4, 3, 2, 1, 0하고 파는 것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궁을 하는 것이고 이치는 항시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천기를 늘상 받는 거예요. 늘상. 그것들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으면서 7, 8, 9, 10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치를 눈치채면은 4, 3, 2, 1이 뭔지 아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와
달이 자전 공전을 하면서 스스로도 돌고 스스로도 돌면서 더 큰 쪽으로 나가는 것이 4-3-2-1 하면서 7-8-90, 4-3-2-1 하면서 7-8-90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의 반복. 이게 이제 모르죠. 이거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자명하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거든. 여기서 이렇게 보고 또 선생님들은 또 못 봐. 왜? 시선이 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를 못 봐요,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릴 때 이걸 자명하게 한번 구분을 지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왔다 갔다가 수없이 반복이 돼야지 이게 이렇게 자명해져요. 그냥 깔끔해져.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야지 남들이 얘기할 때 지금 뭐 어디서 무슨 위치에서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때마침 자유의 철학을 할 거지만 난다긴다 하는 이 세상의 이원론, 이론론, 뭐 통합우주론 같은 거를 얘기한 사람들도 다 우주 섭리 아니기 때문에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도달할 수가 있죠.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정수에 닿지 않으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따가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계속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요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조금 자명해지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저도.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처음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시에 존하는 힘,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동시에 존하는 힘이 있어요. 이치가 뿌려지는 것하고 저 이쪽 자리에서 내가 이치를 맞아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느낌을 아는 거예요. 이치의 자리에서 이치를 뿌리는 것하고 여기서 내가 이치를 안고 다시 올라가는 거하고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게 자명해져요. 근데 이게 이 힘이 생기는 게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굉장히 근접해 가면서 자명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치로 보면 맞죠. 너무 자명한 이야기예요. 너무 자명한. 이거를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저 무주 세상에서 제가 음양이 춤춘다고 보통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음양이라고 그랬을 때 음과 양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굳이 또 한 번 표현하자면 얘와 얘가 놀고 있어요. 얘와 얘가. 그러니까 얘는 양이 될 아이고 얘는 음이 될 아이야. 이게 가로라고 그래서 양이고 세로라고 그래서 음이라는 이런 이제 관념은 아예 버리시고 얘가 양이 될 아이고 얘가 음이 될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음양이라고 그래서 얘는 또 짝대기가 하나고 얘는 두 개라고 그래서 음양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분리된 두 개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상으로서의 음과 양의 모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 세상에. 얘네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지금 뭐냐 말이에요. 얘네들의 가장 강력한 힘.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주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너희들 서로 만나고 싶게 죽겠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야 라고 하면서 지금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치가 이렇게 어떤 이치가 만나고 싶어 죽겠는 이치 자체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태 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 상태는요. 음하고 양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의 이치 세상을 제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싶어 죽겠는 것의 상, 그것의 이치, 그것들이 노는 거 무주. 그 공간의 무극과 음양, 이치들, 이치의 원소의 요소의 근원적인 상들이 거기서 한가득 있단 말이에요. 한가득. 그 상태가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 무슨 에너지? 무한 에너지. 이거를 특히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분들. 표현하자면 물질 세상에서 남자분들. 뭐?
만나고 싶어 죽겠는 것. 뭐가? 정자가 난자를. 그런 이치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음양이 벌어지면 둘이 만나고 싶어 죽겠는 거죠. 원래 너였어예요. 원래 너였어. 이런 느낌 뭔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띄워줬다는 얘기가요. 원래 너였어예요. 내 입장에서. 나 원래 너였어야. 너 원래 나였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게. 그 이치 자체가. 이치 자체가 그러한데 물질력의 끝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것에 아주 강력한 물질력의 힘에 막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 그러면 이치가 풀어진 방향하고 물질력으로서 풀어진 방향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 세상 우주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핑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치의 진짜는 알지도 못하고 이치가 저러니까 내가 섹스를 하고 싶고 음양의 이치는 그거니까 시비야 시비야 이러고 있는 이 말장난이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요. 그거는 실제예요. 실제. 이치로서 그냥 나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다. 그냥 내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조절하거나 자제하면 그만이다. 완벽할 정도로 이쪽 방향에 조금 더 해보니 좋으니까 해보니. 왜냐하면 물질력이라는 게 너무 세서 너무 세서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부터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지 그것이 물질에서 어떻게 풀어져서 우리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가. 물질적인 힘과 어울려서. 물질적으로 음양이 일단 벌어졌다고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아예 물질력 이하에 있는 작용들이잖아요. 물질력 이하.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말해봤자 우주 섭리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섭리 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런 섹스 문제라든가 이런 남녀의 합 이런 문제 이치로 조금 올라가서 음양의 이치 이런 걸 얘기할 때 무언가 그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는 진짜 그 이치를 잘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치를.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왜 끓냔 말이야. 태초에 뭐 때문에 끓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것 때문에 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치가 그렇게 풀어졌으니까. 이것의 힘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거의 궁극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나고 싶어 죽겠는 것이 궁극의 힘이에요. 그게 중력의 기원이고. 그 힘에서 단 한 틈도 벗어날 수 없어요. 물질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돼. 자꾸 이러니까 거기에 한계가 져 있으니까 그것만 다 버리려고 산속에 들어 앉아 있으니 그게 해결이 되나? 더 생각나죠? 루시퍼의 힘을 너무 얕본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들 다 가짜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다 넣고 다 가짜다. 제가 많이 주의하라, 자제해라 그런 것은요. 극히 어떻게 보면 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술, 담배, 여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사적인 거예요. 사적이다. 통상적인 이치를 말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거 뭐 뜯어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죠. 뜯어말린다고 될 건 아니죠. 제 주변에 제가 물질력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오송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동물하고 일컬어지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계속 힌트를 줘야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근본적인 이치를 얘기할 때는 그거 안 돼요. 그냥 이치라서 본인이 겪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거야. 다만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 일이 닥쳤을 때 얼른 그 힌트를 씹어 먹은 다음에 그걸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다, 깨달은 착한 노예다, 좀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좀 한결 가벼워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 업의 무게는 제가 떠들면 떠들수록 제가 받아요. 뭐 이거는 무슨 제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뭐죠? 제가 뭐 아는 만큼 선행을 했기 때문에 무슨 업을 제가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냥 이치는 그래요. 이치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서워서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막 그런 데만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거는 거의 하근기. 깨달음을 봤을 때 하근기. 그게 무서우면 선생 못 하죠. 이 세상에 업을 다 지고 가겠다. 지장보살의 서원, 지구적 지장보살, 우주적 지장보살이 아니라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갖고 있는데 극강계 뭐라고요? 진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소한 것에 끄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갖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내가 안겠다는 생각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당연하게. 실제로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지금 물질 세상 안에서
정의롭지 이래서 너 목숨 걸 수 있어 이런 유치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수준의 얘기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이 목숨 하나 정도는 예수 부처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자, 여러분들도 남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마음은 갖고 있어야지 강력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열매. 물질하고 이치하고 헷갈린 이유가, 근데 이 강력한 각인에서 나오는 서원이 각인된 것에 힘이 없으니까 물질력에 점점 자꾸 끄달리는 거죠. 끄달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완전 그건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끄달리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이치를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하나로 다 닿아 있기 때문에 결론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게 돼 있죠. 이치를 볼 때와 물질 세상 안에서의 내 상태를 볼 때와는 구분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자유의 철학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